원정도 러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실패했는데 징기스칸이 승리했습니까? 칭기즈칸은 몽골의 창시자이자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깊은 족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사상과 원정 행보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여행기에서 마르코 폴로는 징기스칸을 친절하고 겸손하며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은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프랑스 역사가 조비어는 징기스칸이 전쟁을 끝내고 중국과 세계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징기스칸의 이미지와 이야기는 많은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용 선생의 콘도르 영웅전설에는 징기스칸과 곽경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는 징기스칸의 행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정치적 재능과 진용 선생의 징기스칸 긍정을 보여줍니다. 징기스칸은 항상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뛰어난 군사적, 정치적 재능을 갖고 몽골을 통일하고 민족 국가인 원나라를 세워 나라를 통일하고 안정시켰다. 한편 그가 이끄는 군대는 해외 원정을 비롯한 원나라의 영토 확장을 위해 확장 전략을 채택했다. 원나라의 원정군은 서쪽으로 지중해 지역에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이란, 페르시아 등이 참여하여 한반도에 이르렀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원정하여 완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승리. 러시아라고 하면 세계의 3명의 철혈남자가 이곳을 정복하기 위해 원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세 인물은 연대순으로 서로 다른 역사적 단계에 속하며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사람이 역사적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며 세계사의 진보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들은 모두 별도의 러시아 원정을 펼쳤고 히틀러는 실패했지만 징기스칸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러시아는 시대에 따라 강점이 다릅니다. 러시아는 동유럽 대초원의 동슬라브족에서 유래되었으며 여러 세대의 통치자에 의해 점차적으로 확립되었으며 모스크바 대공국, 러시아 제국, 소련 시대, 현대 러시아의 4시기를 거쳤습니다. 이 시기 각 단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 수준이 달라서 서로 다른 세력이 탄생한 것도 3번의 탐험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적 순서에 따르면 징기스칸은 3사람 중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다. 징기스칸이 원정을 나갔을 당시 러시아는 키예프 루시 시대에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보가르 강 유역에 위치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고 조직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여러 부족들 사이에 결속력도 없었다. 통일군주가 있었는데 그 권력과 군사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생산성도 낮았고 군사력도 약했습니다. 위협적인 몽골군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키예프 루시는 몽골군에게 2~3번의 공격으로 전멸당했다. 나폴레옹의 원정 당시 러시아는 짜르 러시아 시대에 있었고 당시 러시아는 2억 228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과 강력한 힘을 지닌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러시아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은 칭기즈칸과 비교하면 운이 좋지 않았다. 히틀러의 원정 시기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의 소련 시기였다. 당시 소련은 러시아 제국의 막강한 힘을 물려받았고 소련의 전술적 지혜와 결합해 무적의 상태에 이르렀다. 실패. 2. 징기스칸의 뛰어난 전략적 공급. 힘의 차이 외에도 칭기즈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전략물자였다. 몽골은 우리나라 북부에 위치하며 유목민족에 속하며 오랜 유목 생활을 함으로써 전쟁 시 충분한 식량, 의복, 물을 공급하는 전략적인 수단을 형성할 수 있었다. 가혹한 환경과 긴급 상황에 맞서 싸우세요. 키예프 루스는 상대적으로 작고 포획하기 쉬웠으며
징기스칸은 원정 중에 충분한 보급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승리했고 히틀러에게는 그런 행운이 없었습니다. 우선 전략적으로 볼 때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러시아와의 장기간의 전쟁에 직면하여 충분한 보급품을 보유하지 못했고 그들의 군대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둘째, 길의 관점에서 볼 때 징기스칸은 원정 중에 상대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산과 강을 여행하다 지쳐 전략물자 수급의 실패가 불가피하다. 3. 기후와 날씨 영향의 차이. 세 사람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마지막 이유는 기후와 날씨의 영향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이 한대에 속하며 특히 겨울에는 기온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에는 징기스칸이 중국 북부에서 왔고 기후도 비교적 러시아와 비슷해 행군 중 극한의 러시아 날씨에 잘 적응했다. 나폴레옹으로 대표되는 프랑스는 여름은 덥고 건조하고 겨울은 온화하고 비가 내리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다. 히틀러로 대표되는 독일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었고 러시아의 혹독한 기후에도 적응하지 못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모두 뛰어난 정치가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기상 요인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사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상했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들보다 똑똑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기후 차이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9월에 미리 러시아에 왔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러시아에 의해 오랫동안 입증되었으며 러시아는 단호하게 저항했고 전쟁이 겨울까지 지속될 때까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군사력, 전략적 보급품, 기후 요인의 영향을 받은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는 러시아 원정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서로 다른 결과를 달성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원정 기간의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평화와 발전은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칭기즈칸이든 나폴레옹이든 히틀러이든 그들의 초기 러시아 원정은 조국의 영토 확장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인문주의 정신에도 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지나갔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